안녕하세요. 월클토토 프리뷰입니다. 경기 분석에 앞서 저희 멤버방 수익 인증 사진입니다. 적중하신 멤버방 회원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가족방에선 더욱더 자세한 언오버 조합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저희 최종 조합 픽 공유를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3월 10일 경기 일정입니다. 첫 번째 프레스턴과 스토크시티의 경기입니다. 프레스턴은 침투하는 선수들에 대한 수비 상황에서의 대응이 깔끔한 편은 아니다. 하지만 스토크에게는 전반적으로 실점 커버를 매우 잘 해내는 편인데 스토크의 공이 전반적으로 중앙을 잘 뚫지를 못하는 상황에 자주 직면하기 때문 오히려 프레스턴이 킹 같은 선수들에게 공을 넘겨주는 상황에서는 결정력이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편이라 신승 상황에서는 이득을 일방적으로 챙기는 편이라고 볼 여지는 있었다. 스토크시티는 점유를 못 가져가는 편이라고 할 수 있는 전략. 하지만 중앙에서 정교하게 공을 앞으로 전진시키는 것에는 다소 아쉬운 상태. 경기가 안 풀린다 싶으면 슈팅이 난사가 되는 것도 제법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하다. 물론 선 굵은 축구로 유명한 팀답게 수비 상황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전력은 아니나 결국 득점력이 따라오지 못해서 손해가 막심한 전력이라고 할 수 있을 듯. 프레스턴이 신승하는 상황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일단 스토크가 점유를 못 가져가는 팀은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 득점력에서 측면에 의존하느라 기복이 심하다는 점이 아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듯하다. 프레스턴이 킹 같은 선수들에게 공을 넘겨주는 상황에서는 결정력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점. 두 번째 퀸즈파크와 미들즈브러의 경기입니다. 퀸즈파크의 최근 기세는 제법 좋다. 특히 선제골을 넣고 바로 잠가버리면서 상대를 답답하게 만드는 모습. WBA에게도 중거리 한 방이 들어가서 그렇지 슈팅을 4개만 허용하면서 좋은 수비력을 보여줬다고 볼 여지는 충분했다. 일단 미들즈브러를 상대로는 난전 상황을 잘 만들었던 면모가 강하기도 했으며 특히 최근 미들즈브러가 선제골을 허용하는 비중이 늘었다는 점은 호재. 미들즈브러는 앞서 언급했듯이 최근 선제골 허용 비중이 높은 편이다. 지난 경기 노리치를 상대로도 3대1로 승리를 기록했지만 선제골을 허용한 것을 역전한 것. 일단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돌격하는 상황에 퀸즈파크 레인저스를 상대로도 골을 못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다는 점은 다행이기는 하지만 선제골 넣고 잠그는 상대에게 이미 홈에서도 0대2 패배를 허용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 오버 양상에서 무승부를 기대하는 것도 방법은 될 수 있을 것 같다. 최근 퀸즈파크 레인저스가 선제골을 넣고 잠그는 식으로 꽤 재미를 보고 있는 상황. 미들즈브러가 수비적으로 최근 선제골을 넣고 끌려다니는 상황이 잦은 편이다. 다행히 미들즈브러의 공격적인 저력이 살아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할 듯. 세 번째 사우스햄턴과 선더랜드의 경기입니다. 사우스햄튼은 선더랜드와의 매치에서는 이미 0대5로 제법 크게 진 경험이 있었다. 다만 이 경기에서는 수비적인 부담이 상당히 적을 수 있을 것. 상대의 주포가 이탈한 상황이고 사우스햄튼이 중앙에서의 점유를 잘 가져가는 편이라서 상대에게 공격권을 잘 넘겨주는 유형의 팀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물론 상대의 젊은 에너지 레벨이 사우스햄튼의 전개를 어느 정도 제어할 가능성은 없지는 않다. 클라케가 없는 상황에서는 선더랜드가 한 골을 기록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다고 본다. 결국 최근 5경기에서 이 골을 기록하고 있는 빈공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고 봐야 할 것. 젊은 스쿼드의 힘으로 중앙에서의 에너지 레벨이나 수비 집중력이라는 면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지만 결국 한 골 싸움에서도 빈공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불리한 것이 사실. 사우스햄튼이 승리를 거둘 듯 선더랜드의 중원에서의 에너지 레벨이나 수비 집중력을 감안해야 할 것 같은 상황. 다만 득점력에서의 활약에서 클라케가 없는 선더랜드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은 확실할 것으로 보이는 매치업이다. 선더랜드가 실점의 폭을 줄일 수는 있어도 승리를 가져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네 번째 와포드와 코번트리의 경기입니다. 와포드는 중앙에서의 힘으로 공격적인 플레이를 시도하는 빈도가 높다. 코벤트리가 이런 유형의 팀에게는 수비가 돌파를 당하는 빈도가 높기는 해 상성에서는 앞서는 팀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것. 다만 이 양상을 공격수들이 골로 잘 연결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은 참고해야 할 것. 수비적으로 리스크를 진 상황에서 돌격하는 특성이 짙은 편이라서 득점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부진한 것도 당연하다. 코벤트리는 전반적으로 수비와 역습이라는 면모에서 강점을 드러내는 편. 물론 와포드나 기타 다른 상위권 팀의 공세에는 대응이 아주 매끄러운 팀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상대의 골 감각이 매우 떨어진 상황이라는 점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적어도 원정에서도 상위권 전력을 상대로 수비가 돌파를 당할지언정 무득점으로 묶인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코벤트리가 이겨도 이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매치. 와포드가 상성에서는 앞선다고 결론을 지을 수 있다 하더라도 골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의미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속공과 수비에서 강점이 뚜렷한 코벤트리가 상대 빈공을 이용해서 한 방을 먹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추천 배팅 드립니다. 가족방 입장은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문의 주시면 실시간으로 무료 조합 픽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분석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